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다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참 다사다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버티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던 제게 손을 내밀어준 저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인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집은 정말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사업을 하셨었거든요.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큰 집에 기사 딸린 좋은 차, 집에는 가사 도우미분도 계셨죠. 게다가 저는 외동 아들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정말 왕자처럼 자랐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사달라는 것 해달라는 것을 전부 다 해주셨죠. 늘 저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뒤에서 부모님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선배에게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저희 집 가구에는 온통 빨간 딱지들이 가득했고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집에 몰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재산 모두를 팔고 친척들에게 구걸하다시피 해서 돈을 빌려서 겨우겨우 빚은 갚았죠. 사업이 망한 후 저희는 단칸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룸이라기보다 거의 고시원 수준이었어요. 한창 사춘기이던 저는 그런 생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갑작스러운 생활 환경의 변화가 저에게는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정말로 돈이 없었어요. 새로 들어가야 하는 고등학교 교복 살 돈마저도 말입니다. 다른 일을 구하시던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하셨고 어머니는 건물 청소부가 되셨습니다. 매일같이 힘들게 일하고 오셔서 저한테 우리 집 희망은 저밖에 없다고, 마음 같아서는 한강에 뛰어내리고 싶지만 너 때문에 산다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저는 부모님 기대만큼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제 전문대에 겨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적성에 맞지는 않았지만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갔죠. 사실 대학교는 들어가지 않고 돈을 벌겠다고 했지만 부모님이 한국에서 대학은 꼭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1학기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저는 바로 군대를 자원입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군대가 불편하다고들 하는데 저는 생활하기에 괜찮았었어요. 매일 세 끼의 밥이 꼬박꼬박 나와서 배에 굶을 일도 없었고 부모님이랑 단칸방에서 하루 종일 붙어있다 보니 내무반에서 여럿이 생활하는데도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잘 적응하면서 군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저와 친하게 지내던 동기 녀석의 어머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동기는 정말 많이 슬퍼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말썽만 부리고 효도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 뒤로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후회하기 전에 살아 계실 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다음 휴가 때 아버지가 일하는 곳을 점심시간에 맞춰서 찾아갔습니다. 식사라도 같이 할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기분 좋게 찾아간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씨, 이거 분리수거 할 거 담아둔 봉투인데 여기 두고 갈 테니까 분리수거 좀 해줘요. 아이 나 지금 장 보러 가야 해서. 아저씨, 여기 주차장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네? 제 차가 못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대하는 주민들의 태도를 보고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무슨 하인 다루듯이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하지 않나, 주차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서 젊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대접받던 분이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제일 아랫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왠지 어머니도 일하는 곳에서 이런 취급을 받을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날 아버지에게 같이 밥 먹자는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꼭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했고 우선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등록금과 용돈은 제 손으로 벌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학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일부러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했죠. 참 좋았어요. 거주 단지라서 밤에는 손님도 별로 없었거든요. 게다가 손님이 없을 때는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정말 좋았던 점은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을 제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보통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한 곳에 우선 모아둔 뒤 일주일에 한 번씩 버리거든요. 어차피 팔지 못하는 것들이라서 상태를 보고 괜찮은 것은 먹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비를 아낄 수 있었어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그냥 먹지 않고 두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집에 다 가져와서 가족들과 먹었죠. 하루 이틀 정도 날짜가 지난 것들은 먹어도 괜찮았거든요.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빵 등 제가 가져오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부모님은 참 좋아하셨습니다. 밥값 굳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본인들 일하시는데 가져가서 점심 대용으로 드시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원래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야채도 항상 유기농에 신선한 것들만 드셨고 고기를 살 때도 어디서 자랐는지 꼼꼼하게 보셨던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을 맛있다고 좋아하시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가족들과 그것을 잘 나눠 먹었죠. 그런데 다음날 어머니가 갑자기 배탈이 났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그 우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병원에 가서 약이라도 타서 드시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잠깐 배탈 난 건 따뜻한 물 많이 먹고 조금 쉬면 낫는다면서 돈 아깝게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는 집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절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는 요즘 편의점에 장사가 잘 돼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죠. 매일같이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을 챙겨가던 제가 가져가지 않자 폐기함의 음식들이 쌓였습니다. 윤수야, 너 요즘 유통기한 지난 것들 안 가져가는 거 같더라? 저번에 한번 유제품 가져갔었는데 그걸 어머니가 드시고 탈이 나셨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집에 가져가지 않고 제가 일하면서 배고프면 몇 꺼내 먹고 있어요. 정말? 아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겨울에는 좀 괜찮은데 여름에는 웬만하면 유통기간 지난 제품은 그냥 안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아이, 특히 유제품들 말이야. 사장님은 저에게도 자신도 예전에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이 아까워서 먹곤 했는데 한번 크게 탈이 난 후로는 먹지 않는다면서 그 마음 안다고 웃으셨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 당시 45살이셨는데 인상도 너무 인자하시고 인품도 좋았습니다. 항상 편하게 대해주셔서 저희 삼촌같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가 저녁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사장님이 저와 교대를 하셨죠. 그럴 때마다 피곤하지는 않냐면서 음료수도 하나씩 사주시고 가끔 사은품으로 들어왔다면서 이것저것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주고받았죠. 그러다가 친해졌고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지 않냐? 아니, 너는 이번 주말에 뭐해? 혹시 여자친구랑 데이트? 저 예식장 아르바이트 하러 가요. 방학이라서 시간 남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말에도 일을 한다고? 사장님은 제가 주말에도 일을 한다는 것을 들으시고는 놀라셨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을 하시고는 저에게 매일같이 그렇게 일하면 안 힘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제 힘으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싶어서요.
방학 때 열심히 해둬야죠. 용돈으로 쓰기도 해야 하고요. 에이, 여자 만날 시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일만 하면 나중에 몸 상해서 병원비가 더 들 텐데 부모님은 뭘 하시냐? 말리지 않으셔? 저는 사장님께 저희 집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졌고 그 뒤로 가정 형편이 좀 어렵다고 말이에요. 다행히 진 빚은 다 갚았지만 아직 단칸방에서 세 식구가 살고 있어서 돈을 열심히 모아야 한다고 말했죠. 학기 중에는 등록금 벌고 용돈 버는 시간 밖에는 안 되지만 방학 때는 좀 더 시간이 남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젊은 학생이 열심히 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마다 다 힘든 일이 있다면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 지금처럼 열심히 살라고 어깨를 툭툭 쳐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웬만하면 제 가정사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친해졌다 싶어서 몇 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면 항상 동정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도 저를 평상시대로 대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더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거의 2년 가까이 그 편의점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학교도 졸업했어요. 그런데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취직을 준비하면서 계속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매일같이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이력서 쓰고 면접 보러 다니고 스펙 쌓으려고 공부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시는 부모님을 보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직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정말 악착같이 버텼어요. 사장님은 그런 저를 보시고 매일같이 힘내라고 하면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삼각김밥이나 빵 같은 걸 챙겨주셨어요. 제가 아직 팔 수 있는 음식들인데 왜 주시냐고 하면 어차피 조금 더 둬봤자 사가는 사람 없다면서 저보고 이런 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곳에 취업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경비원 일을 하시면서 쉬는 날에는 공사장에서 가끔 일을 하셨는데 공사장에서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큰 수술을 하셨고 제가 병간호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 일주일 정도 쉬어야 했습니다. 사장님, 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셔서요. 제가 병간호를 해드려 해서 일주일 정도 아르바이트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괜찮으시고? 네, 방금 수술 마치고 깨어나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수술을 잘 됐다고 회복 훈련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사장님은 알겠다고 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았었는데 겸사겸사 일도 쉬고 아버지 병간호를 잘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입원비에 주사치료비, 물리치료비를 다 하면 수술비보다 그 후에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았어요. 아버지 수술비까지 하면 한꺼번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신용불량자셔서 신용카드도 없었고 저 역시 백수였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없었죠. 그래서 나오는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보험을 하나 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에 현금 1,000만 원이 필요했어요. 통장을 다 뒤져보았는데 모아둔 돈은 500뿐이더라고요. 내가 잘 나가던 사업도 말아먹고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짐이구나. 미안하다. 이 사고로 차라리 죽었어야 했는데 죽었으면 보험 들어놓을 게 없어서 도움은 되지 않았겠지만 짐은 되지 않았겠지. 아버지는 제가 병원비 영수증을 보고 한숨 쉬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저희 집 가장인데 그런 약한 소리를 하시다니요. 그냥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제가 얼른 좋은 직장을 구해서 빨리 효도할게요. 사장님과 약속한 일주일이 지난 뒤
저는 다시 편의점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병원에 계신 거 아니고? 사장님은 저와 교대를 하러 오시자마자 아버지 안부부터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와서 간호하고 계세요. 그래, 다행이네. 그럼 언제 퇴원하시냐?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하루빨리 퇴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전부 다 신용카드도 없어서 지금 당장 병원비를 마련하고 금액 지불하면 바로 퇴원하시려고요. 제가 돈 때문에 아버지가 병원에서 집으로 빨리 모셔야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은 마치 자기 일이냐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시고 들어놓은 보험 같은 게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실비 보험 있으면 병원비 충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보험 들어놓을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동안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는걸요. 수술비는 그래도 어떻게 마련을 할 수 있는데 그 뒤가 문제예요. 들어보니까 재활하면서 돈도 꽤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말에 또 다른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환경을 잘 알고 계시는 사장님한테 넋두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어두운 얼굴을 하시고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유니폼을 갈아입고 나와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윤수야, 내가 구청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 그리고 수술비 내가 빌려주마. 그러니까 너는 주말에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취직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나 해. 그게 효도하는 거다. 저는 어떤 것을 바라고 힘든 상황을 말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어디서 대출이라도 받아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신용카드도 못 만드는 사람에게 누가 대출을 해주겠냐면서 돈은 취업하고 천천히 갚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 대해서 전부 다 아신다면서 돈 안 갚고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갈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하셨죠. 그냥 사장님이 너무 편해서 신세 한탄을 했던 건데 사장님은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이 은혜를 나중에 꼭 갚겠다고 연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곧 은혜를 갚기도 전에 또 큰 신세를 지게 되었지만요. 부모님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사업을 사기로 망치고 나서는 누가 와도 돈 빌려주고 받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아버지는 조금 더 회복하실 때까지 병원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수술 이후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하는 공사판 노가다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는 경비원도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하실 수 없게 되시자 매일 집에서 계시거나 병원에 치료받으러 다니기만 하셨죠. 그래서였을까요? 아버지는 점점 어두워지셨습니다. 자기가 집안의 짐이 되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죽어야 하는데 목숨이 참 길다고 한탄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윤수야, 큰일 났어. 어쩌면 좋으니 네 아버지가 글쎄. 아이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셨습니다. 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울지만 마시고 말씀을 해보세요. 네 아버지가 한강에 뛰어들었다는구나. 지금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어.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바로 구조가 되긴 했는데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니?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직 제대로 효도도 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나 정말 무섭기까지 했어요. 곧 집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바로 연락을 했어요. 전화 건 지 몇 초 후 사장님이 자다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사장님, 새벽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집에 급하게 일이 생겨서요. 죄송하지만 지금 저 대신 가게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이 새벽에? 아이, 무슨 일인데 그래? 사장님은 저의 다급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도 잘 상황은 모르고 어머니가 울면서 빨리 와달라고 전화하셨다고 했어요. 집에 가봐야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것 같다고 말입니다. 사장님은 알겠다고 하시고는 불이 나게 가게로 오셨고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버지가 저녁에 술 한잔 하고 온다고 하고는 새벽까지 들어오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먼저 잠에 들으셨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강에 투신했는데 구조됐다고요. 어머니가 놀라 상태를 물어보니 아직 의식불명이라고 보호자가 빨리 오셔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놀란 어머니를 진정시키드리고 같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병상에 정말 저희 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가 세상 떠나갈 듯이 울고 있으니 옆으로 의사가 다가와서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다행히 의사 말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지나면 의식도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에게 아버지가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서 나왔다면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보면 알 거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는 의사는 자리를 떴습니다.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종이를 열어보니 무어라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글씨체로 말입니다. 그 종이에는 자신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게 된 저와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가 쭉 쓰여 있었습니다. 자신은 사업이 망한 뒤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그마저도 할 수 없고 돈만 축내게 생겼다면서 먼저 가는 게 도움되는 길이라면서 세상을 떠나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힘이 되는 건데 왜 이런 생각을 하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보시고는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다행히 아버지는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저는 다시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고 저와 교대하러 오신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윤수야, 대체 그 새벽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유니폼도 갈아입지 않으시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한숨을 크게 한번 쉬고 수술 후 있었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셨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미안하다, 내가 이 집의 집만 된다, 죽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곤 했는데 정말 한강에 뛰어드셨다고요. 아버님이 많이 힘드셨나 보네. 그런 생각까지 하셨다니. 사장님은 제 말씀을 다 들으시고는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는 그 뒤로 취업은 잠시 미뤄두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시간에는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노래도 들으면서 말동무를 해드렸어요. 어머니도 일하시고 저도 취업 준비 때문에 집을 비우면 아버지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혹시 아버지가 다른 마음을 먹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몇 주가 흘렀습니다. 낮에 아버지와 같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단 게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드릴 초콜릿을 사러 제가 일하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오, 네가 낮에 웬일이냐? 편의점은 비싸서 저 앞에 슈퍼만 가더니. 아버지가 초콜릿이 드시고 싶다고 해서요. 가끔 소액 물건들은 여기 편의점에서 사가기도 해요, 사장님. 인사를 마치고 제가 초콜릿과 주전부린 몇 가지를 고르고 계산대 앞에 섰어요. 이거 아버지 쾌차하시라고 내가 오늘은 쏘마. 아버님께 꼭 편의점 사장님이 사준 거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사장님은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검은 봉투에 제가 고른 물건들을 담아주셨어요. 제가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비싼 거면 돈을 받으려 했는데 저렴한 것들만 골라와서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 부모님이 편의점 운영하시는 거 어떻겠냐? 네가 우리 편의점에서 오래 일도 했기 때문에 부모님 도와드리면 금세 일하는 데 익숙해지실 것 같은데. 네, 편의점이요? 하면 좋죠. 막노동이나 건물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저희 집 편의점 하나 개업할 만한 돈도 없어요. 사장님은 돈이 없다는 제 말을 들으시고는 잠시 머뭇거리셨습니다.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말고 내가 너를 불쌍하다거나 동정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정말 가족같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줄 테니까 그 돈으로 편의점 하나 여는 거 어떻겠냐? 사장님은 자기 편의점이 오래 일도 하고 매출도 괜찮아서 이곳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편의점 하나 개업하는 돈 정도는 나올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돈 주지 않아도 된다고 대신 매달 이자랑 원금을 꼬박꼬박 갚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큰 돈을 빌리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예전에 수술비 빌려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안 갚으면 어쩌시려고 그러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를 믿고 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10년 넘게 편의점 일을 하면서 저처럼 열심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처음 봤다고 웃으시면서 제가 갚지 말라고 그냥 줘도 갚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사실 나도 참 어렵게 자랐거든.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엄청 가난했어. 그런데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나랑 나이 차이 10살이나 나는 형님이 아버지 노릇하면서 어머니 나 그리고 여동생 먹여 살리셨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해서 매달 버는 돈은 몽땅 집에 가져왔었어. 사장님은 저에게 그간 하지 않으셨던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형님이 말리셨어. 자기가 열심히 뒷바라지 해줄 테니 너는 돈 벌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말이야. 그때 알았지. 형님이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자신의 꿈을 우리 때문에 포기했다는 걸.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너를 보면 왠지 우리 형님의 젊은 시절 같아서 남일 같지 않아. 그리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베푸는 호의니까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원금이랑 이자는 다 저한테 갚으라고 할 거라고 하시면서 부모님이랑 한번 상의라도 해보라고 하셨어요. 사장님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우선은 부모님에게 말씀드려보겠다고 말했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네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큰 돈을 빌려준다고 했다고?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제 예상대로 부모님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죠. 부모님은 그걸 빌미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사채업자들처럼 고리대를 나중에 요구하면 어떻게 하냐고 사기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고 의심부터 하셨습니다. 가족끼리도 돈이 얽히면 의절하고 고소하고 하는 마당에 생판 모르는 남이 왜 우리에게 큰 돈을 건네주냐고 바라는 것 없이 베푸는 사람은 없다고 단호히 거절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절대 그러신 분 아니에요. 사실 저번에 아버지 수술비랑 병원비도 사장님이 빌려주신 돈이었어요. 정말 좋은 뜻으로 베푸는 거예요. 사장님도 어렵게 잘하셨대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뭐? 병원비도 빌렸던 거라고? 그때 빌려준 게 다 너한테 지금 큰 돈 빌리게 하려고 수쓴 거다. 아마 우리 등쳐먹으려고 이미 계획 다 세워놨을 거야. 절대 그 사람 말 믿지 마라. 저는 사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제가 2년 넘게 봐왔는데 좋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손을 저으시면서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고 손을 저으셨습니다. 사실 사장님이 이런 제안을 하기 전부터 저는 부모님이 편의점을 개업하셔서 일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집 가까이에 하나 문을 열면 저도 오며 가며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도 있고 더 이상 부모님이 힘든 일 때문에 몸 아프실 일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에게 하대받는 일도 없을 것이고요. 하지만 부모님이 완강히 거부하시니 저도 그냥 알겠다고 말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장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예전에 사기당하신 것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한테 큰 돈 빌린다는 거에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사장님 마음만 받도록 할게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쉬웠지만 사장님한테 부모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제 집 주소를 물어보시더니 직접 저희 부모님을 만나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장님은 몇 날 며칠을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셨어요.
절대 사기치는 것 아니고 다 제가 친동생 같아서 도와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사실 저희 형을 보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저희 형이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 노릇하면서 정말 열심히 돈만 버셨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미뤄두고 오직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왠지 윤수 보면 그때 혼자만 짐을 지고 힘들게 살던 형이 떠올라요. 그 당시는 저도 어려서 형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정말 다른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번 속는셈 치고 자기가 빌려주는 돈을 받아보시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윤수를 위해서 고집 한번 꺾어주세요. 사장님은 부모님이 편하게 일하시고 아프지 않으셔야 제가 마음 잡고 노력해서 좋은데 취직도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설득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사장님의 진심 어린 말들을 들으시고는 점점 사장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결국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모님 이름으로 된 편의점을 하나 개업을 하게 되었어요. 같은 동네이지만 사장님 가게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죠. 처음에 완강히 거부하시던 부모님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에 은근 감동하신 눈치더라고요. 개업하고 초반에는 부모님이 일에 적응하는데 많이 어려워하셨습니다.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을 스스로 발주도 하셔야 했고 포스 기계 작동법도 배워야 했거든요. 사장님은 그런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가끔 저희 가게에 찾아오셔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에 어떤 물건을 두어야 더 매출이 오르는지, 요즘 인기 있는 제품은 무엇인지, 자신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전부 다 알려주셨죠. 사장님도 일하고 오셔서 힘드실 텐데 그런 내색도 전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은혜를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꼭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뒤로 사장님의 가게의 일을 그만두고 부모님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대신 가끔 사장님 편의점에 대타가 필요하면 도와주곤 하였어요. 곧 부모님도 편의점 일에 익숙해지셨고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소득도 훨씬 많이 증가했고요. 2년간 밤에 일하면서 낮과 밤의 생활이 바뀌었는데 저도 드디어 다른 사람들처럼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하던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조금 규모가 작지만 미래가 밝은 IT 회사에 프로그램 개발자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10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중소기업이었지만 제가 일하는 동안 주식 상장까지 할 만큼 규모가 커졌습니다. 주식 상장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준 주식들이 대박이 났죠. 그리고 그 돈으로 저는 사장님이 대출해 주신 돈을 전부 갚을 수 있었어요. 물론 사장님께 명의 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따로 돈도 챙겨드렸습니다. 사장님은 거절하셨지만 이렇게라도 은혜 갚게 해주시라고 제가 받아달라고 사정을 했죠. 또 그 사이 저는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하나 낳았어요. 얼마 전 첫째 아이의 돌잔치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축하해 주러 오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사장님을 보자마자 손을 꼭 붙잡으시고 그때 돈 빌려주는 걸 거절한 자신들을 끝까지 설득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취업도 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아이까지 낳은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시고는 사장님에게 우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말씀대로 사장님은 정말 제 가족의 생명의 은인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안 계셨다면 저희 가족은 그때처럼 계속 고시원 같은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겠죠. 이 자리를 빌려서 사장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부모님께 하는 것 못지않게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